사실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그 수사관이 이름까지 밝히면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권은희에 이어서 그 수사관이 경찰에서 이런 그 양심적인 사람이 나왔다. 이걸 좀 알리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자, 알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경찰서 재탄생하다.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제가 좀 이걸 하려고 좀 유도했는데 기회가 안 줘가지고 이게 제가 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찰서의 그 정의로운 이 지금 참 언론이 통제되고 공안정국에서 이런 빛 같은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 공무원도 그러면 다 죽은 건 아니네요. 그러면 다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일선에 보이지 않는 아주 공정한 그 수사관이 있었어요. 역시 그래도 우리가 살만한 거는 아마 이런 사람이 계속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근데 지금 이걸 금선을 시킬 정도의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 또 그냥 말로 곱게 표현해서 그렇지 그 독재국가 아닙니까? 독재국가. 그것만 독재국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그대로 막았던 이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옛날 박정희 독재 때는 군사 독재라 하지만 지금은 문민 시대를 지나고 문민 정권을 다 지나오는 지금 시대에 이 책을 검소로 하고 이 책을 검소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의 증거가 전부 다 공무원 증거입니다. 국가기관에서 행한 공무원 증거를 무시하고 법원에서 그걸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인용해야 되는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검찰이란다 그 방배서의 수사관은 공문을 성실하게 전부 다 분류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쭉 전해진 거 보면 이걸 또 그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준 사람은 또 황교안 법무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법무부에도 한번 그 반성의 박수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 책의 그 가치를 높게 이렇게 알리게 된 사람이니까 또 앞으로 잘 살고 앞으로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자기도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박수를 한번 쳐주죠. 왜냐면 이 법무부에도 분명히 떨고 있을 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빛같이 장관이 떨고 있습니다. 장관이 떠는 거예요? 네, 떨고 있죠. 왜 그러냐면 장관은 사실은 권한 없는 대통령의 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법무부가 국민을 위하고 공정한 법무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과오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그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잘해보자. 이 시점 이후로는 잘해보자 하고 법무부 직원한테도 우리 격려의 박수. 법무부 직원들은 살아있을 겁니다. 장관은 죽어 있어도 법무부 직원은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에 금소가 됐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제 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 베스트셀러 얘기하니까 막 차도 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베스트셀러 자랑할 겸 이게 몇 년의 자료입니까 이게? 11년의 자료입니다. 11년의 동안 그 부정선거에 대한 공문의 사실에 입각한 공문으로 만들어진 맞습니다. 11년의 역작이다. 이렇게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10년 만에 해서 그 선거 민주주의에 아마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동안 선거가 큰 문제였는데 11년의 그 증거 그것이 모여서 민주주의의 한 산을 넘는다 이거죠. 좋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민주주의의 뭔가 추동이 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부정선거가 그 사이버 범죄로서 이루어진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사이버 범죄로 대통령을 선거를 부정선거하는 것은 처음을 예.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가 바로 해소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굉장히 공명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정신을 차리고 세계 민생이 전다 다시 살아날 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리하고 이건 그럼 예. 아끼겠습니다. 이거는 예. 법무부에서 금서로 명예훼손으로다가 고발을 했고 그것이 경찰서에서 혐의 없음 해가지고 공문으로 딱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금서에서 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상 풀린 것입니다. 풀린 거고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그 가처분에 대한 그것도 그러면 이 사건이 또 부정선거하고 이어진 거기도 하지만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거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게 혐의 없음이라고 하면서 그럼 거기에 어떤 그 대응하는 거는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에? 법무부에 했습니다. 어떤 거를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예. 제소 명령이 발효돼가지고 본안 소송을 했습니다. 예. 본안 소송을 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가처분을 했는데 이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을 당하고 해서 이제 본안 소송을 한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 나오겠지요. 근데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니 그거 벌써 한번 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안 된다고 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또 했다는 거는 조금 하기야 뭐 우리가 지금 지나와서 또 얘기인데 좀 정신이 없었던 걸로. 아니 정신이 없으니까 개판이다. 이거 법치를 네.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무너뜨려. 어찌 그런 우를 계속 뽐하느냐 이거죠. 도리어 선거사범을 조사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돼. 그렇죠. 할 법무부 장관이 네. 선거사범을 고사하고 이거 부정선거 일어났다고 하는 백선을 만든 사람 책을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민이 부정선거에 의혹을 해서 그것을 의혹을 제기했다고 칠 때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그걸 얘기하면 국민이 결정되기 전에 맨 처음에 의혹을 얘기하다 그게 수사를 해서 가부가 결정되는 건데 그것을 허위사실이라고 고소를 하고 그러면 예. 국가기관이 그러면 국민이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죠? 국민이 할 거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은 지금 국가기관이 예. 그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이건 다시 한번 그럼 국가기관은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모든 의혹과 이런 수사의 대상에 얘기를 했을 때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허위사실이다. 우리 법무부의 명예훼손이니까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이니까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을 한다. 참 이런 것이 이게 진짜 이거 또 만화 같다는 표현을 또 했는데 꼭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에서 하는 행동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이 말 또 흥분하게 만드네. 또 이게 뭐가 하면은 참 진짜 지금 일제시대입니까 지금? 지금 일제시대보다 더 나빠. 30초간 쉬겠습니다. 이거 열받아서 더 예. 죄송합니다. 열 좀 식히고. 한 잔 마시고 열 좀 식히고 다시 합시다. 예. 이거 지금 진짜 식민 시대 한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일제시대 나라 뺏겼을 때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냐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고 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하게 됐고 그다음 부정선거를 보고 수사는커녕 아니 그런데요. 저는 그 말씀은 예. 고마운데 제가 쭉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부정선거라는 걸 의혹은
상당수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의혹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언론에서도 안 하니까 그런 건가 보다. 예. 그러면 또 생업에로다 이렇게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의 주범은 잘못을 저지른 그들도 있지만 그것을 덮어준 언론은 이거 아마 진짜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거는 오늘 주제에서는 언론은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 방송을 하는 그 아프리카 TV는 살려주는 거죠? 이거 아마 아프리카 TV는 아마 이 저 뭐야 부정선거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그 더 뛰어넘는 부정선거를 국민한테 폭로한 방송으로 아마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좋습니다. 열 좀 식은 걸로 하고 그 이미 그럼 이제 부정선거하고 그 수사관의 부정백서에 대한 금서를 해제했다는 걸로 정리하고 동서를 해제한 게 아니고 해제라는 이거는 그 명예훼손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혐의 없다는 판단을 한 건데 그 판단이 곧 검찰로 송치했으니까 검찰에서 이제 곧 그 결정을 또 할 겁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가 없다. 예, 그렇죠.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렇고 요거에 결정적으로 예. 그 허위 사실을 입증을 이렇게 엄청나게 그 답변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한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그 공문서 양이 일단 22가지가 들어갔습니다. 22가지 공문서가 들어가면서 그 양이 한 207쪽 정도 되고 이거 예, 쪽까지 다 말씀하려면 게 아니라 저는 이 허위사실 입증하려면 또 사실 어려운데 그걸 또 입증하게 만드는 그 법무부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저 정의를 떠나서? 우리도 이거 이제 요번에 혐의 없음을 됐으니까 이게 처분이 되고 나면은 당연히 법무부 장관 상대로 명예훼손죄와 그다음 그 손해배상을 다 청구합니다. 청구할 거예요? 예, 청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선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선관 그것을 앞으로 그런다고 하니까 예. 그 법무부에서 크게 할 일이 생겼네요. 이런 그 법무장관이 이런 터무니없는 국민의 권리를 뺏었는데 그것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법무부가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어떻게 해야지 그 법무부 직원이 명예를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무부에는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고 그다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고 그 사람은 자격을 박탈시켜야 됩니다. 물론 장관은 그건 이후에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을 테고 당연히 국민이 부정선거를 하고 입증 자료를 내놓으면 자기는 그 검찰에다 의뢰를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라고 해도 모자라는데 도리어 국민이 증거를 가지고 백서의 내용에 대해서 허위가 아닌 백서 내용을 허위라고 하면서 가처분을 또 신청해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부정선거 사범 못지않은 그 사건인데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완전 은폐죠. 이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 저지른 범죄나 그 범죄나 거의 뭐 재질이 같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또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 예를 들면 그러면 수사를 안 한 거나 수사를 은폐한 거 수사를 또 사실 은폐하다가 안 되니까 사실과 이렇게 좀 변경 조작을 해서 한 거 이것도 법무부에서도 그런 행위를 똑같이 한 거네. 그러면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작한 거에 대해서 국정원 수사를 하다가 수사를 뭐 중지도 하고 또 은폐도 하고 또 뭐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 수사를 맡긴 걸 발령을 내질 않나 또 그 윤석열 팀장? 예. 윤석열 수사팀장까지도 그런 거 이게
이게 똑같은 시각에서 자행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이 연결된 거죠, 완전히. 부정선거를 그 이상 그 수사를 못하게 한 수사방해한 겁니다. 수사방해. 그거는 부정선거제에다가 또 수사방해. 그러니까 수사 방해도 하다가 예. 그 언론에 뭐 이렇게 밝혀지고 하니까 방해만이 아니고 조작도 한 거 네, 아니에요? 조작 그 예? 예, 혐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건이 커져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졌는데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아니, 그러면 저 다음에 또 그거는 어떤 우리 역사적 차원에서 또 그 대통령에 대한 평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오늘은 이 지금 아까 부정백서하고 예. 부정백서가 금지된 거하고 그것이 왜 금지되고 또 왜 풀렸나 그거를 이제 얘기했고 요번에는 그거에 연결돼 가지고 허위사실이 어떻게 입증을 했냐 하니까 그것도 또 어마어마한 양의 공문서를 통해서 허위사실에 입증을 하셨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또 밝혀지게 될 테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법무부에는 또 그것으로 인한 손해 소송도 하겠다 이 말을 한 것이고. 손해배상 소송을 해요. 예. 그러면 소송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던 거 있고 예. 얼마 전에 들은 그 중앙선관위 직원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 이런 것은 또 예, 어떻게 됩니까? 그 8명이 그 고소를 해서 방배서에서 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맞고소를 했습니다. 그래 과천 경찰서에서 2월 17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7시 5분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하면서 방배서에서 받은 문답서를 전부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고 방배서 수사관이 판단한 혐의 없음의 송치한 그 판단 그것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사실상 이제 이 사건은 부정선거가 명백하다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났고 명백할 수밖에 없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증거서를 한 장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한 장도? 예, 이미 제출한 증거서는 전부 허위 거짓 증거서였습니다. 공문하고 반대되는 그런 임의로 만든 증거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선관위는 입증될 만한 자료를 하나도 내지 못했다. 예,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중앙선관위 직원 고소했다는 8명은 그러면 선관위원장입니까? 대강 누군가 좀 말씀해. 중앙선관위 선거 일과장. 아니 제일 높은 사람부터요. 예. 중앙선관위 선거 일과장. 옛날 일과장. 네. 예, 그다음 전산정보센터장. 그다음 직원. 선관위. 예, 전산 직원. 예, 직원. 그다음에 사무관. 직원이라는 게 사무관 정도 된다. 사무관. 직원이면 전산주사였어요. 전산주사도 있고. 이거는 평직원까지도 가입된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장 4명. 4명이. 구시군위원회. 구라는 거는 이제 송파구 선관위.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아니고 이거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도 포함됐다 이거죠.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 남양주 선관위 사무국장. 송파구 남양주. 예, 그다음 용인수서. 용인수지 선관위 사무국장. 수지 맞았네. 그다음에 광진구 서울 광진구까지. 느닷없이 그 광진구는 또 어떤 겁니까? 내용 다 허위 사실을 하면서 자기들이 실수한 사실을
그 책자로 내가 하는 거는 자기들 명예훼손을 했다. 완전 주장도 완전. 그러면 그 전에 예를 들면 이 중앙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 장은 언제 이 부정선거에 어느 책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 고소할 때 들어가는 건가요? 소송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소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장은 위원장은 이거 부정선거 처음에 선거 소송에 할 때 당선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 당연히 들어간 네. 것이고, 지금은 이제 부정선거를 한 실무자들, 행동대원들이죠. 예, 부정선거. 우리가 쉽게 선관위 직원들. 선관위 사실은 선관위 직원들은 그 명예훼손으로 우리를 법리적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법원이 썩어가지고 그거를 그 재판을 받아주고 하고 있는 상태고. 왜 그러냐면 그 국가기관을 대표한 사람만이 법적인 그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을 시켜가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허위사실 내서 훼손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쨌든 그 그럼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중앙선관위 그 위원장뿐이 아니고 아까 말한 또 지나갔지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소송에 되고, 다시 중앙선관위 이 부정선거에 연관된 직원들이 이제 그 고소를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럼 하여간 그러면 이게 요번에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중앙선관위 공무원이죠, 결국은. 예. 공무원의 특정 세력, 특정 집단, 특정 조직에서 그 결정적인 부정선거를 가담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크게는 여론 조작할 때 국정원도 결국 공무원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파헤치는 공무원은 또 경찰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검찰. 검사들.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이 이걸 밝혀야 되는데 결국 공무원 싸움이네. 공무원이 그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자행하고 또 그것을 수사하는 거는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주무기관이 부정선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 사이버 부대, 그 다음에 그 보훈처, 그렇죠.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같은데 국가기관이 대면 상대해가지고 중립을 안 지키고 여당 선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선거운동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다 선거에 이거는 그러면 이 선거는 표가 많고 적음을 안 따지고 원천적으로 봅니다. 원천적으로. 근데 그렇죠. 국민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다 나눠서 그 부정의 정도를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말한 국정원의 그 여론 개입, 대선 개입이라고 하는 여론을 조작한 것에 대한 그게 이미 선거법으로 보면 선거 무효다 이거죠. 예, 그 국가기관이 그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표님이 선관위원회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이건 선관위법상으로 국정원은 국방부 보훈처 여론 조작한 것만으로 선거 무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좀 또 더 나가서 지금 중앙선관위가 그 고발된 것은 허위사실에 포함됐지만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온 건데요. 그 박군혜님이 김하영이 기소유예라고 라던데요. 이렇게 올리셨네요. 트윗에서 봤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가요? 그 기소유예 1심에서 기소유예로 됐는 모양인데 그 검찰에서 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하니까 또 2심 기소유예라면 기소를 유예한 거 아니에요? 검찰이 기소를 유예를 한 거 아니에요? 기소유예 하면은 이제 공직에서 박탈은 안 되고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질 나쁜 판결을 한 거죠. 거기는 아마 어느 물고 같아서 뭐 부정을 가리려고 아마 바라거는 하는 그 최고의 그 상징적인 방패막이죠. 김하영 그 국정원 직원은 그거 만약 뚫리면 사실 아까 말한 선관위에서 말한 선관위법상의 무효라는 게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은 김하영 또 대표 메시지 결정적인 사람을 끝까지 아마 저기 지금 지키려고 예. 자기를 편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가기관이 그렇게 한 거는 네. 사실상 이거저거 안 봅니다. 확인만 되면은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이고 또 뭐 공무원 자신도 아웃되고 배제되고 그다음 그 국가기관이 그 부정선거 함으로써 그 선거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지금 그 공무원들이 그 개입된 사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선거 무효입니다. 지금 그 검찰도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법원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이미 판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기관은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중립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저기 이 뭐 규정이 어떻냐면 그 개별 그 국가직의 저기 개별 국가직의 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규정이 있고 뭐 감사원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그 규정에 따라 일단 중립을 안 지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위반하고 선거법도 위반하고 뭐 여러 가지 법을 한 행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김하영 같은 경우는 제가 선관위에서 그런 범죄를 달아봤기 때문에 사실은 자격 상실되고 국가기관장이 지시한 그 근거가 나오면은 국정원장이죠. 지금 나오면은 그거는 뭐 지시한 그 공문에서 그 선거는 다 개입된 걸로 보고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나중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서 그 결정난 그 서류를 전부 다 송치를 받을 겁니다. 촉탁을 해서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또 주장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예. 그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 연관돼서 또 연관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정원의 그 여론 조작에 의한 것이 계속 뭐 은폐되고 예.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계속 이렇게 그 다 포기할 때가 됐는데 그 공무원이 그 부정 개입이 됐다는 건 그 장은 무조건 부정 개입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장의 지시 공무원은 그 위에 상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이나 네. 구두로 지시한 그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그 조직 자체에서 선거운동을 한 걸로 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자신도 거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불법 거부를 해야 되는데 부당명령 거부를 해야 거부권. 되는데, 예. 그 공무원 자신도 저쪽이 됐어 이제 사실 이런 선거범죄 걸리면 다 공무원 그 직을 박탈당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공무원 싸움이라고 지금 아까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얘기는 좀 전달해야 되겠네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그 공무원이 지금 두 축으로 나눠서 한쪽은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걸 그 제대로 정상적으로 밝혀볼까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많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아직도 덮으려고 하는 그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게 뜨거운 맛을 몰라서 그럴까요? 어느 정도 이게 큰 죄입니까? 그거는 전부 다 이거 선거 사범이 부정선거 사범이 되면은 내란죄에 속합니다. 내란죄. 그 유명한 내란죄. 예, 헌정질서 위반 또는 내란죄에 되는데 헌정질서 위반 내란죄. 예, 내란죄에 들어가면은 사형부터 적용합니다. 굉장히 뭐 사형도 당하고 굉장히 보통 사형 당할 때 끝에서 밝혀지고서 당하면 되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아직 국민이 알 권리를 알려주는 개념에서 내부 고발 이거 같이 양심선언 이런 걸 지금 하면 그게 좀 구제가 되는 겁니까? 정상 참작만 되는 겁니까? 구제가 됩니다. 구제가 돼요? 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내부 고발하면은 바로 구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기 좀 점잖게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부정선거에 연관된 선관위원이 국정원, 국방부, 보훈처, 기타 행안부까지 이 부정선거를 알만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밝히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 공범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아직 기회가 있답니다. 벌써 1년이 지났으면 벌써 다 사실은 이 부정선거 사범으로 결판 나는 건데, 지금 수사라든가 아니면 그 국민이 알 권리가 아직 그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그 양심선언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예. 그 말이죠. 예, 검찰 힘내시고. 내부 고발자는 네. 그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됩니다. 더구나 그 부정성 내부 고발자는 더 보호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 그 뭐 어쨌든 이거는 민주화의 그 열사, 투사 이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의 양심 선언으로 인해서 아마 쓸데없는 그 싸움 같은 게 좀 예. 일찍 종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공무원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데 공무원이 밝혀야지. 그것도 안 밝히면 전 공무원이 부정선거 사범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옛날에 몇 년 전에 공무원의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주 유행됐었습니다. 아마 이래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어쨌든 지금 어둠에 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면 이 밝은 세상에서는 또 받아준답니다. 힘내시고 이 미래와 개인의 미래와 이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10년 동안 그냥 살았다는 게 지금 좀 10년 전에 잘렸습니까? 예, 10년 전에 한번 파면당하려 하다가 예. 투쟁을 해가지고 또 부재가 되고. 그때는 예, 그때도 이미 예. 이런 그 가면. 부패 그 늪에 있었던 거만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영혼이 없다는 게 사실은 독재가 되면서 소신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소신을 가지고 살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렇죠. 영혼을 팔고 사는 아주 불쌍한. 그런데 이제 공무원 집단이 되버립니다. 네,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지금 짧은 역사지만 그나마 자기가 소신 있게 정의편에서 자기가 업무를 한 사람 중에 아직 그 큰 불이익을 안 사람이 그래도 표창원 교수, 권은희 과장, 뭐 윤석열 팀장, 사실 자기들이 그게 맞다고 한다면 법대로라면 그들을 내둬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그 뭐 미안하니까 옷은 안 벗기고 그냥 저쪽으로 가서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배제만 시킨 거잖아요. 아마 그것을 처벌을 더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도 가만히 안 있을까봐 그런 거. 뭐 타협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진짜? 그것까지 길게 얘기하면 또 그렇고 하여간 의문이 생기는 게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공직사회에 지금 큰 부패가 일어났는데 그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지 말고 국민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밝은 사회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 공무원 사회 그 어둠이 지금 이렇게 한 어둠이 한 세대를 지금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뭐 다루기로 한 것은 대강 다루는 거였는데요. 예. 지금 아까 선관위 직원을 고소했다고 하는데 예. 아까 뭐 대강 얘기는 했어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허위사실 아니다. 이거 정말 억울하다. 그러니까 손해다. 그러면서 하는데 그거 선관위 직원을 왜 고소했나를 조금 정리를 하시면. 왜 고소를 어떨까요? 했냐면은 자기들이 고소를 해놓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언론 플레이. 언론에 알려서 그 마치
저하고 김필영 공동대표가 엄청난 그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선전하면서 막 구속할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를 네. 풍기는 그런 보도 자료를 나가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거소송인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 내용을 전부 다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고덕이 그 8명에 대해서 맞고소를 했고, 그리고 그 교사한 사람 고소를 하도록 조사한 자가 중앙선관위 문상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언론 자료를 보니까 드러나서 문상부도 교사범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까 그럼 8명 중에 문상부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제 8명에다가 한 명 더 한 명도 포함해서 네, 9명이 되는군요. 네. 이거 잘 물었네요. 9명인데 네. 모르고 8명 맨 처음에만 한 사람만 하고 문상부라는 예. 그 고위직이죠. 이게 사무총장인데 국회에 가서 불려가서 그 어떤 발언을 했나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보도자료를 낼 수도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언론에서는 그 마치 우리가 체질이 아주 그 부정선거가 아닌데 선동하는 것처럼 체질이 나쁜 범죄인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하고 우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다음 우리 가족들도 엄청난 그 심리적으로 그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질적인 그 명예훼손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이 그 법이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문상부라는 사람은 그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에 터졌는데 예. 국민이 그래 대다수 인식하고 있는데 예. 아직 기억에 사라지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아주 또 이상한 실수를 2번 한 거예요. 물론 실수가 아니고 범죄지만 그러면 그 문상부 씨도 기왕 이렇게 된 게 이게 뭐 그 주석이하다 그런 건데 더 큰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가지 말고. 아니 문상무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 아니 책임을 지는데 사실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상부도 그 윗선이 또 있잖아. 위원장하고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거의 동급인가요? 예. 그럼 하여간 그 역사의 그러면 선거 사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 위원장의 총괄 책임자가 아니고 예. 사무총장도 거의 선거 간다. 사무의 집행의 총괄 책임자. 어쨌든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선거 사범을 저질렀는데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더 국민 앞에 도전하지 마시고 그 추태입니다. 그 선거 사범을 이미 뭐 그런데 그 추태에서 이 추악함을 보이지 마시고 마무리를 하셔. 그래도 인간다운 것을 보이는 것이 지금 이후로도 명예를 찾는 것이고 그 가족과 그 가족이 참 뭔 죄입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선거 사범의 주범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국민 앞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렇죠. 그래야 또 국민이 이렇게 그 뭐야, 그 큰 범죄지만 예. 그것을 그 한 공동체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기를 넘으면 이거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부정선거로 밝혀지고 다 그대로 전 국민이 알면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폭동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선거무효 소송을 해서 법적으로 선거무효를 인용받아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대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400일이 넘었는데도 재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법원은 그야말로 역사에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부정선거가 어느 라인이 아니고 가장 핵심 권력기관이 다 그러니까 네. 총동원된 네. 핵심 최고 권력 핵심 기관이 동원된 부정선거.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선거 전 사전 부정선거가 여론 조작이었고, 그렇죠. 사후로도 또 되는데 그것은 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전산 전문가가 고소에 대당했다는데, 그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이 여론 조작과 개표 조작 이 죄로 치면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악하죠. 그게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개표 조작은 뭐 표 정당 부분에 이제 조작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 여론 조작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죄. 국가기관이 그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중립의 의무, 그다음 선거 개입, 그 단체가 선거 개입하면 그것도 벌칙, 뭐 여러 가지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죄. 쉽게 정리를 하려도 너무 큰 부정이 일어나가지고 멋있게 정리가 안 되고 한 10여 가지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개략적으로 그 개표 부정에 대해서는 하는데, 어쨌든 그 여론 조작의 선거법 위반하고 개표 조작의 선거법 위반하고, 또 앞으로 다뤄야 될 게 개표 이후에 그 은폐 행위를 포함해서 수사 방해, 수사 조작. 지금 그 김용판 무죄로 이렇게 한 거 보면 재판 조작까지 갔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는. 그래서 이 크게 나눠야 될 게, 진짜 소설로 보면 이게 클라이막스 이미 도달한 것 같아요. 재판 조작까지 간 거 보면. 이거는 지금 지금 부정선거 사건들 그 법을 갖다가 단두대를 만들어가 목을 날려야 돼요. 21세기 단두대가 나와야 된다. 단두대 나와요. 야, 어찌 결국 그런 것이 당연히 나온다는 소리인데, 그거는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으면 대표님이야 그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이미 다 밝혀지면 그 이후로 이제 결정되는 거고, 미리 또 재판같이 할 수는 없고, 다만 어마어마한 그 부정선거다, 그 내란죄에 속한다, 이런 것들이 선거 전, 선거 당일, 선거 후까지 지금 연결돼서 국가 주요 핵심 기관이, 핵심 권력 기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러 각도로 뭐 해석해야 되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입장에서 더 국력을 계속 에너지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시일을 이렇게 늘리기보다는 빨리 언론에 알리고 국민에 알려서 국민이 나라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요것은 아마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도 국민이 좀 알아서, 그냥 이 경찰서가 지금 공무원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중에서 경찰 공무원도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면, 누군가는 선거를 은폐를 하려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정상화하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비정상에 정상화하는데, 이게야말로 정상화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나, 참 이게 진짜 너무 얘기할 게 많네. 이거 지금 정리할래도 하여간 경찰서에 비정상에 있는 비정상화된 측하고 정상화된 측하고 이 문제, 하여간 국민은 박수만 치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이 일어서야 된다고 보는 거죠. 공무원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누구는 은폐하고 누구는 지금 밝히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이 개입되면 아마 그 은폐행위가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지 않을까요? 국민이 이제
되는 게 이게 부정선거의 진실, 네. 진실을 국민들이 공유하면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돈만 했지. 왜냐면 대부분 국민들을 제가 접해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일어났다는 사실 팩트를 보여주면은 첫째 나타나는 반응이 우리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그렇죠. 용서 못하겠다. 첫째 그러고 나서 여당 야당 뭐 했나 이래 나오거나 법은 뭐 했나 검찰 뭐 했나 이렇게 나오는 그 끝에 자존심이 상한다.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 아들 손자들 이런 세상에 둘 수 없다. 뭐 이 공통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오늘 이거는